네, 안녕하십니까. 새아빠입니다. 새아빠라기도 그렇다. 얼굴 없는 새아이 아빠입니다. 네,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는 영상을 한 번씩 업로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번주에 한번 언급을 했는데 오늘 아침 또 낮에 어디 출장 갔다가 들어가는 길이라서 잠시 영상을 올립니다. 뭐 특별하게 비트코인이나 모빅 이야기만 계속 하려니까 제가 뭐 딱히 뭐 머리에 든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오 작가님 이야기 했는 거라든지 책 속에 있는 오 작가님 저서라든지 그리고 간간히 기억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서 크게 임팩트는 없잖아요. 제 이야기도 뭐 해킹 당하고 뭐 하루 인베스트 그거 델리유 하고 끼고 그 이야기도 뭐 맨 그 이야기고 또 제 생활에서 그냥 소소한 이야기라도 그냥 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가지고 이거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섞어서 이야기 하려고 자리 뭐 어디 이야기 할 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제 딸아이가 그 길거리 가다가 그 사이비 종교에 그 빠질 뻔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길거리에서 뭐 심리 상담한다고 그랬다가 다음 약속 잡고 이래가지고 그래가 나중에 뭐 인터넷 검색해보고 하니까 그 사이비 종교라는 게 드러나가지고 딸아이도 고집을 피우다가 다음 약속을 가겠다고 하는 건데 자기도 놀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밥을 먹으면서 딸아이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가 이렇게 이런 거에 쉽게 이렇게 귀가 열리고 마음이 가는 거는 네가 그만큼 지금 좀 뭔가 좀 약해져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뭔가 마음이 뭔가 안 좋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이것저것 이야기 하더니만 애가 막 울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놀래가지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대뜸 한다는 이야기가 사는 거에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전까지는 내가 앞으로도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행복할 거라는 확신도 없고 내가 의미가 있는 존재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울어요. 그래서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깜짝 놀래서 애 눈물 닦아주면서 야 네가 지금 사회에 진출하는 졸업반이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불안 요인이 많은데 그런 거에서 오는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 거고 그리고 전에 애가 책을 한 권 읽던데 그 인격 상실이라는 일본 작가 책 있잖아요. 그거 좀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책이 보면 조금 막 이렇게 사람한테 희망을 심어주고 이런 책은 아니잖아요. 나도 그 책을 한번 봤었는데 딸아이가 바닥에다가 봤는데 좀 그렇더라고. 왜 나쁜 책이다 이런 말이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되돌아보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래서 자기 딸아이도 자기 스스로 내면을 돌아보면서 자기 무의식 속에 있던 그런 약하고 좀 부정적인 걸 받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안 그렇겠나라고 했는데 요번 주에 한번 또 밥을 먹으러 갔거든요. 서울에 일하고 있는 애가 내려왔길래 점심 먹으면서 같이 또 식당에 갔다가 또 맹크 커피숍을 갔어요.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이제 나는 그냥 가볍게 꺼냈는데 애가 그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막내아이도 왔는 애도 누나가 하니까 자기도 깜짝 놀래가지고 당황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 막내 A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말이 나올 때마다 자꾸 울더라 이거예요. 누나애가 내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냥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하면서 딸아이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도 아차 싶어서 놓친 게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딸아이가 그 영유아기 때,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3살 4살 때까지 좀 그 영유아기 때 좀 그 부모로부터 이제 애착 관계를 맺는 그게 좀 없었어요. 부재했었어요. 왜냐면 뭐 내야 뭐 아빠지만 아빠로서도 좀 잘했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뭐 사업도 실패하고 막 좀 방황하던 시기였고 애들 엄마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애들 엄마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육아에 거의 전념을 못하고 막 친정에 가 있고 막 이랬거든. 그때 좀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딱 마음에 애착을 둘 수 있는 그 육아를 못 받았어요. 뭐 할머니가 봤다가 뭐 내가 보기도 했다가 애 엄마가 잠깐 보기도 했다가 그래서 좀 불안하게 육아기를 거쳤거든. 영유아기를 거쳤거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직장을 새로 잡고 뭐 이러면서 조금 뭐 어린이집 가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애가 성격이 또 워낙 그 속마음을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크게 막 그런 게 없어가지고 막 외부모한테 막 뭐 떼쓰고 뭐 이런 게 없었어요. 나는 애가 원래 성격이 저런가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차분하고 뭐 이렇거든. 자기 속마음을 잘 표현을 안 하고 원래 성격이 저런가 라고 했었는데 내심제는 좀 그런 건 없었죠. 그러니까 어릴 때 영유아기 때 그 육아가 딱 이래 엄마든 이렇게 딱 이게 애하고 애착 관계가 딱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는 내가 자주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관련 책도 좀 읽었었고 그래서 난 그 청소년기 때도 크게 사춘기도 없었고 이래서 애가 성격이 무던하게 잘 넘어가는구나 이랬는데 요번에 계기를 통해 가지고 그게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탁 들더라고. 그래서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 그때 그래가지고 네가 영유아기 때 누군가 양육자가 한 명이 네하고 애착 관계를 맺고 그렇게 니를 이렇게 안전하고 이렇게 항상 포근하게 그리고 또 불안하지 않게 그렇게 육아를 못했던 네 어린 시절이 있다. 그게 지금 네 어떤 그 무의식 속에 네 내면의 불안감이나 어떤 자기에 대한 어떤 자신감의 결여라든지 또 공허함 그리고 인간관계를 맺는데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거에 좀 원인이 되지 싶다. 그게 어떻게 보면 큰 요인이 되기도 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확신이 드는 거예요. 딸아이도 내 아빠 얘기를 들으면서 그 아빠가 말하는 거하고 여러 가지가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음이 참 많이 안 좋더라고. 아프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런 다큐멘터리 여러 가지 찾아보다가 딱 그 관련된 EBS 다큐가 있더라고. 그걸 내가 보면서도 군대를 자꾸 휘비 파는 것 같은 영상이었는데 그걸 다 보고 제가 애한테 카톡으로 보냈죠. 그러면서 이게 원인인 것 같다. 원인인 거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외면하면 안 되지 않냐.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영유아기 때 0세에서 3세 4세까지의 그 육아 그 애착 관계를 맺는 육아 단계에서 그 대부분의 인격 형성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나라에서 그 했던 그 육아에 관련된 정책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애들을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애들을 놓거나 낙태를 금지시키고 하는 법안을 하면서 애들을 그냥 그 타가소에서 다 키우는 그 부모와의 그런 관계 없이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정권이 몰락하고 그 타가서를 보니까 애들이 엉망이었다는 거죠. 애들이 뭐 정서적으로 또 많이 취약하고 또 정상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될 뇌가 쪼그라들고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쭉 하는데 보면서도 아 이거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 이거. 근데 그래도 이거를 드러내야 되겠더라고. 애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애한테 카톡으로 그 영상을 보냈죠. 보내면서 네가 이 정도로까지 이제 뭐 육아를 전혀 부모가 하지 않고 이랬는 건 아니지만 이런 요소들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네 탓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라는 거는 인생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변하는 거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다큐가 그래도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심리학이나 현재 그 학문에서 말하는 그런 성향 그런 게 많다 하더라도 거기에 못을 박으면 안 된다. 여기에서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게 이런 성향이 이런 경향이 많다는 거지 100% 그렇다는 건 아니다. 그러면 네 스스로도 극복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이겨내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부모가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아빠의 미안함이나 또 과거의 부모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지금 네 현 삶에 녹아 들어간다면은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겠냐. 인생은 너의 것이지 누구의 것도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다. 당연히 사람으로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부모의 잘잘못을 떠나서 응당 행복해야 되고 마땅히 살아야 될 너의 삶이 있다. 행복하고 사랑하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은 응당 있다. 또 그렇게 돼야 되고 하고 막 오늘 그 카톡으로 글을 이렇게 보냈죠. 보내고 나서도 마음이 많이 안 좋더라. 그때 상황이 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나는 아빠로서는 변명할 수밖에 없지만 좀 그런 마음이 좀 드네요. 그래서 그래도 그 딸아이가 또 그러기까지 뭐 자기 스스로도 막 그 원인을 잘 몰랐겠죠. 그죠? 그러니까 괜히 내 스스로가 별로 하찮게 느껴지고 또 사람 인간관계를 사회생활하고 인간관계에 맺으면서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조금 있고 그리고 속마음을 잘 이야기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라는 궁금증은 있었겠지.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해 볼 때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어떤 계기로 인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한번 내면을 바라보는 계기가 생기니까 그 어릴 때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자기도 모르게 내면화 됐던 것 같아요. 네.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죠. 아빠로서는 그래도 많은 거를 이렇게 채워주려고 노력은 하긴 했었지만 채워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지금 와서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행히 그래도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이렇게 영상도 이렇게 보내고 하니까 자기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아빠 말 듣고 하니까 많은 부분이 이렇게 해소되기도 하고 한다고. 그렇죠? 사랑합니다 아빠 이러고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보냈지. 아빠 딸 사랑한다. 아빠 나도 사랑해 이러던데. 근데 이게 말과 언어라는 게 당장은 뭐 좋아진 것 같고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아도 이게 이 감정이라는 게 감정이 어릴 때 그 말 못하는 아이한테 심어졌던 그 감정이라는 거는 내 저 뼈속에 깊숙하게 있잖아요.
그게 다 치유될 때까지 시간이 정도까지 어느 정도 안 걸리겠나.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야죠. 다 해야죠. 마음이 무거웠어. 마음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 자녀분들 어린 애들 키우시는 분들은 진짜 영유아기 때 진짜 그 중요하다니까요. 애들은 그때 힘들고 애 처음으로 키워보고 이러면 본인도 힘들고 하지만 애 입장에서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맺는 그 인간관계잖아요. 엄마하고 뭐 아니면 아빠하고 있는 관계인데 그 관계가 정말 잘 돼야 되거든. 힘들더라도 항상 네 곁에 있고 항상 니를 응원하고 네가 필요할 때 항상 옆에 있고 항상 너를 보호해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애한테 어릴 때 딱 심어줘야 돼. 심어줘야지만 애가 불안해하지 않거든. 그러면 자기의 사랑을 하는 능력도 생기고 사랑을 그걸 받아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고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배양이 되는데 그게 자꾸 삐걱삐걱거리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지. 나이가 먹어서 우리 아이가 조금 힘들어하는 것처럼 이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또 보완해 나가고 이래 하겠죠. 그죠? 의지가 있고 하면 옆에서 아빠가 응원해주고 힘내도록 해주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랑을 주고 많이 주고 듬뿍 주고 해야지. 자녀를 키운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 우리 둘째 애 같은 경우는 또 지금은 뭐 군대가 있지만 또 중이병 걸려가지고 그때 한참 속 많이 썩였거든요. 한 1년 반 2년 동안. 지금은 조금 시간이 들어가지고 좀 나았는데 지금 그래도 뭐 전생은 어디 가겠어요. 그죠? 근데 그때 뭐 생각만큼은 많이 비뚤어지진 않더라고.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 오늘은 그냥 비트코인하고 모빅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냥 그냥 그것처럼 우리 딸아이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모빅 그래도 거의 그래도 코인 충인데 모빅 이야기 안 할 수는 없네. 모빅도 이게 그 모빅이 사람 화폐 이게 오 작가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추상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돈이 왜 추상적인 건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고 영상도 따라가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냥 말 그렇더라고. 이게 돈이 추상적인 거더라고. 종이에다가 이제 뭐 이래 뭐 그림 길이 놔놓고 이게 뭐 10,000원이다 100,000원이다 50,000원이다 이게 누가 이래 만들어 놨는 거잖아. 이런 거다 이런 가치가 있다. 너희들 믿어라 이런 식이잖아. 국가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또 그래 믿잖아.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화폐라는 게 국가를 믿어야 되는 건 맞지. 국가를 믿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100% 어떻게 믿냐 이거지. 100% 어떻게 믿냐. 근데 사람들도 믿잖아. 그죠? 사람들이 믿잖아. 믿고 따르고 막 환호하고
막 그러잖아.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게 참 추상적인 거라는 게 오 작가님이 맞아. 그러니까 사람이 이 추상적인 돈을 자꾸 물질적으로 모으고 쫓고 하다 보면은 안 모이거든. 이게 돈이라는 게 물질로 보면 모으다 보면 가치는 떨어져 있고 가치는 세고, 이거를 또 구체화 시키려고 아파트 아파트니까 막 오를 끄뜨면 또 박살나가 또 떨어지고, 또 돈 또 가치는 떨어지고. 아, 이거 도대체 뭐냐 이거 돈 이거 왜 해야 되노 뭐. 이 꿈을 쫓아야 된다. 이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걸로 풀어야 된다. 이거는 라방에서 그냥 하시는 거거든요. 추상적인 미래의 가치에 통행권을 화살표 방향으로 출입구에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행권이 없거나 다른 카드를 터치해 주세요. 교통카드 혹은 하이패스카드 전용으로 상점을 둬야 된다. 영수증이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왜 일론 머스크가 가잖아요. 자기는 이때까지 살면서 돈 벌려고 한 적이 별로 없다. 자기는 그냥 뭐 이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이래 하다 보니까, 죽을 똥살똥 하다 보니까 돈이 그냥 따라오더라. 지금도 똑같다. 지금 자기는 그 꿈을 쫓아가는 것 뿐이지. 뭐 남들은 뭐 전국 부자 1등 뭐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버는 거 별로 의미 없다 이렇게 하더라고. 주위에 봐도 이렇게 큰 부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돈을 쫓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돈을 만약에 재벌이 있으면 재벌 2세대 3세대 재벌 2세 3세 내려가면 그게 자꾸 없어지잖아. 그 처음 기업을 세우고 막 그 꿈을 쫓아가던 기업가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이 부를 지키기에 급급하잖아. 그러니까 기업이 뭐 2세대 3세 넘어가면 좀 기울잖아요. 그죠? 기업의 그 가치가 더 기울잖아. S전자도 그렇잖아. S전자가 뭐 내가 뭐 감히 내가 뭐 폄하하기는 그렇지만 처음에 그 기술 혁신, 기술 혁명에 막 어떻게든 막 따라가려고 막 이래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거 유지하는 거에 모든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할 때 혁신도 뭐 하고 막 도전할 때 도전도 안 하고, 맞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비춰봐서는 사람도 일반 개인도 너무 이거 움켜쥐려고만 하고 막 이 눈에 보이는 이거에 연연하다 보면 진짜 가치를 놓쳐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가치. 진짜 가치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 내 삶에서 진짜 가치 있는 게 과연 뭐냐? 돈이냐? 또 돈 이야기인데 돈이냐? 돈만 많으면 되느냐? 뭐 2억 3억 10억 100억 있으면 되느냐? 그걸 한번 물어봐야 된다. 내 삶을 이렇게 영위해 나가는 주제는 뭐냐 이거. 저는 아빠로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자녀들한테 이제 신경을 쓰고 마음이 많이 가고 하는 거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있죠. 가장의 역할이 있고 또 내 삶에 대해서도 있어요. 내 삶의 주제는 뭐냐. 내 삶이 이게 숨쉬고 살아가는 주제가 뭐냐. 찾고 있어요. 찾고 있고. 그렇다고 제가 큰 야망이 있고 야심이 있고 막 이런 건 아닌데, 가장 큰 거는 뭐, 애들한테 큰 그게 있죠. 이때까지 내가 결혼을 하고 막 사업도 실패하고 뭐 가로늦게 공부해서 또 직장도 들어오고 막 이랬던 가장 큰 원동력은 애들이었으니까. 애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감내해야 된다는 게 있었으니까. 그리고도
한 번 더 추상적인 추상적이라는 용어가 지금 여기에 맞나 모르겠는데, 뭔가 내 삶을 그리는 뭔가 뭐 10억짜리 10억짜리 부자, 뭐 100억짜리 부자,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나의 주제, 나라는 인간의 주제, 그죠? 그게 사람마다 다 조금은 다 있잖아요. 또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럼 뭔가 추상적인, 뭔가 좀 멀리 보고, 이런 나의 그림,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이 모습도 너무 짧게 보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제 30만원대 언저리에서 손바뀜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은데, 누군가는 꿈을 내려놓는 거고, 꿈을 내려놓고 현재를 선택한 거고, 누군가는 지금 현실을 내려놓고 미래를 선택한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나는 그래도 미래를 선택하고 싶어요. 미래. 지금은 뭐 직장 다니고 큰 삶의 변화도 별로 없고, 뭐 뻔한 일상의 반복인데, 그래도 내가 5년 뒤에 10년 뒤에 애들하고 또 삶을 살면서 보다 나은, 그리고 내 삶에 충실할 수, 그러니까 내 자신한테 충실할 수 있는 그 나이, 그 삶을 살면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거에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내 삶이 진정으로 원하는 어떠한 삶을 그때도 꿈꾸는 거지. 그때도 꿈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잖아요. 그 딸아이한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런 좀 공허한 마음이 들고 우울한 마음이 들고 하지만, 인간이라는 이 기적은, 인간 자체가 나는 기적인 것 같아요. 모든 생명체 중에서 내일을 꿈꿀 수 있고, 미래를 생각할 수 있고, 맞죠? 미래를 생각할 수 있고, 언제나 변화라는 선택을 내가 할 수 있고, 그 순간에 두려움도 있고, 안주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용기를 낼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동물이잖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수많은 변수가 있고, 수많은 또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해내고야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주저앉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래서 애들한테도, 딸아이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빠는 운명이라는 거나 숙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귀 기울이지 않는다.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필연이다 해도 아빠는 크게 귀는 기울이지 않는다. 언제나 선택은 내고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나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선택과 결정과 행동이 오늘의 나를 설명하고 미래의 나를 바꿀 수 있다고 아빠는 생각을 한다. 니도 과거에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어떤 네 삶에 어떤 뭐를 부여잡고 끌어내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잠식당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언제나 인간은 변할 수 있다. 행동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좀 더디더라도, 더디겠지만 더딜 수도 있고, 누군가는 또 그런 트라우마 없이 살아왔음으로 해가 쉽게 결정 내리고 쉽게 변하고 쉽게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보다는 조금 더디고 그것보다는 더 결정을 내림에 좀 고민이 많더라 하더라도 결정적으로는 선택하고
변하고 행동할 수 있는 선택권은 네한테 있다. 그러니까 용기 잃지 말고 행복함에 있어 주저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사랑함에 사랑받음에 움츠러들지 마라. 뭐 이렇게 글도 쓰고 글도 써서 보내고 응원도 하고 했습니다. 아니 뭐 오늘 뭐 이야기가 뭐 딸아이 이야기 하다가 모빅 이야기 하다가 왔다 갔다 정신이 없네요. 애한테 신경을 요즘 바짝 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 우리나라 돌아가신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이런 인터뷰에 있는 장면이 기억나더라고. 갑자기 뭐 이러다가 기자가 대통령님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자녀는 사랑으로 키우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함의하는 바가 얼마나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지 지금에서야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때가 다 있잖아요. 때가 애들한테 사랑이라는 자양분을 무조건적으로 듬뿍 줘야 할 때가 있잖아요. 때가 그 시기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절실할 때거든. 어릴수록 나이 많으면 나이가 들으면은 그때는 사랑을 거둬들여야 될 때잖아요. 그죠? 나이가 성인이 되고 뭐 부모의 손이 크게 필요치 않을 때는 오히려 그걸 거둬들여야 되거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죠. 그죠? 어릴 때는 어린이집 보내쁘고 맞벌이 한다고 막 그렇게 했다가 애 다 크면 또 결혼부터 시작해가 일일이 상견 다 하고 직장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 말을 다시 하자면 자녀를 키울 때는 때에 맞게 사랑을 조율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어릴 때일수록 영유아기 때일수록 진짜 부모는 조금 희생을 하고 그리고 또 가색적으로 그런 부모는 많이 없겠지만 진심으로 애한테 사랑을 듬뿍 주고 자양분을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핑계로 많이 충실하지 사랑을 자양분을 듬뿍 주지 못했거든. 직장 다니고 회사 다니면 사업 실패하고 늦게 집에 들어가고 장사 만대가 집에 들어가면 그때도 진짜 많이 안아주지도 못했고 그래도 큰 딸 같은 경우는 우리 딸 같은 경우는 내가 우리 집안에서 딸이 귀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집에 들어가면 딸아이를 항상 내가 안고 있었는 것 같아요. 아이 어릴 때 잠 재우는 것도 내가 재우고. 근데 정작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던 사람은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본인한테도 문제가 많았었고 있었었고 자녀를 이렇게 사랑으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됐어. 본인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누구 탓하고 이랬다는 거는 좀 의미가 없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속상하죠. 예, 오늘 집에 나왔습니다. 오늘 좀 무거운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자녀분 어릴 때는 사랑을 듬뿍 줘야 됩니다. 중학교도 가고 가면 고학년 올라가면 그때는 좀 뭐라 해도 돼요. 뭐라 해도 되는데 어릴 때 스스로 뭔가를 먹고 자고 이게 안 되는 나이 때는 영유아기 때는
진짜 애한테는 사랑을 듬뿍 줘야 됩니다. 다큐멘터리도 보니까 그 영국에도 요즘 그런 게 많이 바뀌었대요. 그래가지고 영국에는 원래 독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자녀를 이렇게 강하게만 키우는 게 맞다는 육아 방식이 있었는데 그게 많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애 키우면 뭐 이렇게 보자기라 뭐라 그러죠? 보자기라 그러나 이렇게 애를 묶어서 하는 그게 우리 영국에 또 유행을 하고 막 애를 이렇게 안고 항상 애하고 컨택을 하고 사랑을 주고 막 이런 육아 방식이 많은 그거를 이렇게 환영을 받는다 그러더라고. 그런 분들도 의외로 많을 거예요. 어릴 때 부모한테 충분하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자기도 원인을 모르고 뭐 그냥 인간관계에서 자신감이 없다든지 수시로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자기 스스로가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이 된다든지 그 원인을 모르는 거지. 그 어릴 때 기억이 안 나는 과거니까. 근데 그런 인격이 영유아기 때 형성이 거의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상대방 인간관계라면 상대방을 배려를 하는 마음이 잘 안 든다든지 배려하는 마음이 거의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이 들고 허전하고 우울하고 한다면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알아가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알아가고 알아야지 원인을 알아야지만 그때부터 조금 변화가 생기고 치유할 수 있는 뭔가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내 탓이 아니잖아. 문제가 내 탓이 아니야. 일단 우리 딸 보고 그러세요. 네가 네 탓이 아니잖아.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 그 주위의 상황 여건이 안 좋았기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네 잘못이 아닌데 네 탓으로 하고 네가 스스로 자존감을 낮추고 낮아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자기 비하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없잖아 라는 그런 그 문제의 그 키를 하나씩 푸는 거죠.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죠. 풀어나가고 그리고 자꾸 숨겨뒀던 자기 그 내면의 자아를 자꾸 이게 숨잖아요. 그런 건 자기 그걸 자꾸 끄집어내줘야지. 끄집어내서 무디게 만들어야죠. 자꾸 숨으려고만 하고 이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 그런 무의식적인 자아를 자꾸 끄집어내줘야 되죠. 그래서 주말마다 뭐 식당도 가고 하면서 대화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이런 주제도 뭐 이런저런 주제를 많이 꺼내가지고 그 아이의 내면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자꾸 끄집어 올려야죠. 올리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됐고 앞으로 성인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감도 생기고 이런 것들을 키워 나가야 되겠죠. 어릴 때 충분히 되었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노력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오늘 주제가 좀 무겁네요. 상황이고 이러니까 내 자녀 이야기고 이러니까. 다음에 또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 또 월요일이나 화요일 시간 되면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